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면서 20일 넘게 1,000명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추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제외하면 현행 거리두기가 3차 대유행 때보다 일부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도권 방역 대책으로 영업 시간보다는 재택근무를 좀 더 강화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동반돼 합리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혜 교육부총리는 일단 전면 등교 방침 기조를 유지하면서 8월 둘째 주까지는 관련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4단계고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의 전국적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폭등과 함께 이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격인 이 라면의 값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뚜기가 라면값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서 농심도 다음 달 16일부터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의 라면값 인상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인데요. 라면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른 라면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과자와 밀가루 납품 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9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47만 7천여 명이 추가돼서 총 1,838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2차 신규 접종자는 4만여 명이 추가돼서 총 701만 8,600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메달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제 유도에서 값진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5도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은 이 폭염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대도시와 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남부와 강원 산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져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 밤새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으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연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할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립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과 건강은 워낙 관련이 많으니까. 근데 또 드셔. 아우. 보양식을 먹자 이런 건가요? 여름 다이어트, 여름 보양식이니까 주제가 여름? 근데 이건 뭐죠? 피를 뽑아요. 피를 뽑. 뭘 검사해. 이건 뭐죠? 오늘 주제 뭘까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고 검사하고. 뭔가 완벽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건강 다지기. 건강 관리. 네. 건강 관리법 뭐 이런 건가? 너무 어렵다, 너무. 그렇죠. 근데 건강 관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자, 다음 힌트입니다. 75%. 이건 뭘까요? 오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애매해. 전 세계인 또 우리나라 국민들 75%가 네.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5%가 여기에 해당돼요.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75%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뭐죠? 비만? 그러니까 저도 비만? 살찌는 거 비만이 비만이라고. 75%까지는 안 가요, 아직. 아닌 거 그런가요? 네. 어. 탈모? 탈모? 탈모도 75%면 4명 중에 3명인데요, 지금. 네. 자, 다음 힌트 봐야 되겠어요.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병원에 가서 특별히 진단받은 병은 없지만 저는 늘 피곤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금만 기침이 나거나 피곤해도 어딘가 크게 아픈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러 가기도 힘들고 집에서 삼시세끼 건강식 챙겨 먹는 것도 영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막상 하려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건강 이게 관리인가, 딱히 진짜?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뭐 아픈 듯하고 네. 건강 염려증이구만. 아, 그렇죠. 염려증일 수 있겠다. 그런가? 네? 옛날 네, 같으면 그럼 아유 어디 다 큰 놈이 엄살은 기르잖아요 이게. 자, 오늘 건강 주제 염려증. 바로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도 환자, 건강 위협하는 미병의 경고입니다. 야. 미병? 미병이 뭐예요? 미병. 미병은 뭐야 진짜 미병. 미병이 뭐예요? 아름다운 미병? 병? 아름다운. 우리 미병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건강한 상태도 아닌 건강과 이 질병의 중간 상태를 우리가 미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완벽하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완벽하게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도 아니고 이 중간 지점, 네. 회색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겨우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15%예요. 네. 그러니 남은 75%는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바로 아주 완벽하게 건강하다고도 할 수 없는 네. 거죠. 언제든지 질병이 될 수 있는 중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미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네, 말인데 근데 많아요. 네. 75%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미병이란 개념이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당시 의사인 황제 내경에 보면은 우리 유능한, 뛰어난 의사는요, 병이 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직 미병인 상태, 그러니까 예방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되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잘 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네.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병이 증상이 있어요? 이게 궁금하네요. 우리 사실 미병이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특정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모두에 해당이 돼요. 7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피곤해요. 피곤해. 계속 피곤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딘가 통증이 있어요. 있어. 등에 있어, 저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건 감기는 아닌데 늘상 감기 걸릴랑 말랑 하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뭐가 아샤샤하게 아파. 그렇죠. 으슬으슬해요. 아샤샤하게 아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체온이 조금씩 낮아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도 있지만 네. 우리 정신적인 증상들, 네. 뭔가 불안감, 우울감, 거기다 막 짜증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미병의 특징입니다. 저 정도면 거의 다섯 개 이거 다인데. 아니 다 해당되는 다 해당되는데요. 다 잠 못 자죠. 네. 약간 아실아실하면서 맨날 감기 기운 있는 것 같고 막 이러죠. 야. 그리고 맨날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맨날 피곤하고. 몸도 좀 뻐근해. 맞아. 아니 이거 미병 75%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도 저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자칫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큰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큰 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오늘 이 미병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OECD 국가 중에서요, 그 기대 수명, 즉 평균 수명도 높고 건강 수명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런데 건강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병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좀 이렇게 그냥 약간 이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아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건강 염려증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거네요. 자, 이런 미병에 대한 인식 없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큰 병으로 발전한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자,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몸의 건강을 챙기는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데요. 바이러스가 변이하며 전파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까지 이어지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질병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숨쉬기도 힘든 기록적인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짧아진 건강 수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실내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 찜통 무더위인 올여름에 현명한 방법이네요. 엄청 더워요.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이렇게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정말 더운데요. 사기들 중에 특히 여름을 나기가 힘들다는 주부. 이 여름의 뜨거운 더위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대상포진이 자꾸 재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지금 힘든 거는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이석증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어지러운 거,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 거, 그런 체력이 떨어지면 더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10년 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던 대상포진. 그 이후 예방주사도 맞으며 관리했지만 작년 여름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또 하나의 질병이 생겼는데요.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류머티즘 관절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전 여름부터 시작된 이석증.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에 재발해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어지럼증 때문에 2년째 응급실로 실려갔던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병이 자꾸 이렇게 도지고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자꾸 그러네요. 요즘은 더워지면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무더위에 입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만 챙겨 먹어보지만 이것도 영 별로입니다. 물에 밥을 말아서 꾸역꾸역 넘기는데 이렇게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대사질환 약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부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열심히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을 못 쓴다고 그래야 되나? 괜히 이렇게 또 빙빙 돌면 어떡하나, 그리고 약간 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좀 축 처지고. 진료 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증상이 혹시 높은 혈당 때문인지 체크해본 결과 공복 혈당 장애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혈압. 혈압은 현재 약 복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가 나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시니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선 건강수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수명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 그야말로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이건데 저 미명이 저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미명에 대한 얘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미병을 이제 관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줄은 더욱더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랑 꼭 같이 해주십시오. 예. 네. 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미병으로부터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법입니다. 네. 장민욱 교수님은 뭘 얘기해 주실까요? 뉴 국민체조. 국민체조. 아 옛날 그 국민체조가 아니고 새로운 국민체조. 네, 국민체조의 우리 모토가 전 국민이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든 거였잖아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매일 아침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아침에 되면 좀 체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체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침마다 하는 운동이고 네. 운동 좀 길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잠잘 때 바이오리듬상 체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좀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침까지 에어컨을 틀기 어려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네. 때문이죠. 네. 아침에 좀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불과 한 2, 3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이 운동법만 익히시면 체온을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예. 겁니다. 네. 이 아침에는 체온이 낮아야 좀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여름인데 좀 시원하고. 그쵸. 맞아. 근데 아닌가 보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려면 다시 체온을 좀 올려줘야 예, 돼요. 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침에 딱 기상했을 때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은 네. 굉장히 금방 활성도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력 업, 체온 유지, 네, 체조, 뭐 맞습니다. 뉴 국민체조 네. 부탁합니다. 네, 한번 앞에 배워볼까요? 나가서 한번 네. 배워볼게요. 국민체조가 그죠? 딴다단다단.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시작하죠. 자, 일단 가볍게 어깨 넓이로 서주시고요. 네. 팔꿈치를 쭉 지면과 180도 정도 되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우, 시원하죠. 오, 시원해. 가슴을 쭉 펴는 운동을 하는데 다리는 좀 가만히 있기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이동하면서 하나, 하나. 네, 둘, 셋. 아, 늘려준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네, 맞아요. 같은 방향으로 두 번씩 네, 이렇게 스텝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왠지 앞뒤도 옛날-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것도 두 앞으로. 번. 네, 두 번씩. 자, 이번엔 뒤로 한번 가보죠. 노적기 운동인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편안하게 좀 쉰 상태에서 쭉 앞으로, 네, 팔을 쭉 앞으로 해서 위로 뻗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저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었어. 둘, 셋. 이제 뒤로 해볼까요? 네. 뒤로는. 하나, 이건 없는데. 셋, 넷, 둘, 셋.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해. 어느 정도 좀 몸이 풀렸으면 네. 우리 바로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스쿼트 좀 해봐야죠. 네. 그래서, 근데 각도는 자기의 체력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깨 넓이 벌인 상태에서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자, 가볍게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저희 자, 가볍게 둘, 안 되던데, 저는. 둘, 네. 셋, 넷, 셋, 둘, 셋. 네, 한 번만 더. 안정적이에요. 뭐 안정적이야. 셋,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이 허리가 앞쪽으로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뒤로 당겨주시면 허리가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각도를 맞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국민체조니까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음악 좀 주실까요? 맞아요, 이거. 이거 좋아. 하나, 둘, 셋. 셋, 아유, 시원하다. 둘, 셋. 앞으로 갈까요? 셋. 둘, 셋. 셋. 붙었어. 넷. 둘, 셋. 자, 위로 한번 뻗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둘, 셋. 네. 뒤로 한번 갈까요? 둘, 셋. 네. 뒤로. 둘. 자, 스쿼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셋. 좋다 이거. 네. 셋. 둘, 셋. 힘들어. 넷, 둘, 셋.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둘, 셋. 넷. 자, 옆으로 가고요. 이번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쭉쭉.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위로 한번 뻗을까요? 아우, 전 이게 좋아요. 쭉 늘려주는.
자, 뒤로 한번 갈까요? 자, 마지막 스쿼트입니다. 아니 이거 하다 보니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몸 풀리는 것 같죠? 네. 벌써 체온이 한 1.5도 정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지만 내 강도에 맞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매일 아침에 2, 3분 정도만 투자해서 기록도 좀 올려주시고 네. 네, 스트레칭도 막박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체온이 네. 한번 발끝부터 머리가 확 올라오는. 그렇죠. 혈수가 확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장 교수님이 소개해준 이 체조도 좋지만 네. 국민 체조가 정말 좋은 운동이었어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네.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번 딱 하고 나면 어? 풀리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좀 싫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 조회라고 운동장에 네. 쫙 그쵸. 세워서 맞아요. 그거 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애들을 막 싫게 했는데 재밌게 시키면 재밌게 하면, 온 국민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잘 봤습니다. 예. 자, 이번엔 두 분 장수밥상이에요. 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는요. 네. 저는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좋지. 네. 예. 근데 뭐 요즘 뭐 보양식들 다 잘 먹는데 뭐 웬만해가지고 저희가 뭐 아예 신경 안 쓰죠. 오늘은 어느 쪽의 보양식이에요? 저는요 오늘 육해공이 다 들어있는 정말 끝판왕 보양식인데요. 아이고. 우리 차 박사님만 빼고 주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끝판왕 보양식 하면 솔직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해신탕이라고. 요즘 뭐 유행하죠. 그거 다 들어가죠, 저희 뭐 그거. 방송 중에 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맛있고. 그래서 우리 차 박사님만 오늘 빼놓고 다 드시기로 할 거예요. 제가 오늘요 해신탕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정말 우와,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해신탕과 같이 먹는 치커리 인삼 무침도 곁들여서 맛있겠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 진짜 해신탕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네, 우리 또 한의사들은 여름에 도대체 뭘 먹냐 이런 질문 네. 많이 받거든요. 사실 한의사 가족들이나 한의사가 여름에 챙겨 먹는 뭐 보약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생맥산이라고 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맥. 저는 그 치킨의 생맥. 그거 말고는 네. 아, 저기 나온다. 저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생맥산인데 생맥산은 네. 진짜 약이고요. 네. 생맥산을 차처럼 마실 수 있게 만든 네. 생맥산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보양식이에요.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보양식 뭐 먹을까 찾는데 육해공이 다 있는 보양식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여름에요.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보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양탕, 이렇게 해신탕 같은 걸 만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해신탕을 초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해신탕이 앞에 초간단이 붙는 거 정말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요? 간단할 수 없는 요리잖아요, 사실. 간단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또 장수밥상이잖아요. 역시 이분 매직을 오늘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는요. 네. 육해공이 다 들어가니까 일단 바다에 있는 문어, 문어. 아 문어. 문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전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늘이라고 하기엔 약간 조금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네. 닭. 닭.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땅에 인삼. 야, 진짜 다 들어가네. 요까지 이렇게 해서 육해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해신탕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잠깐만요. 요거 좀 끓고 있는 것 좀 제가 뺄게요. 네. 아,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지금 다 있어요. 뭐 전복, 아니, 해신탕 문어. 만들기는 너무 번거롭거든요. 저게 그쵸. 이것저것 이거 다 들어가는데 간단하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요거를 어떻게 손질할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닭을 준비를 했는데요. 닭 중에서도 일단 닭 몸통을 다 준비하시면 어머님들이 또, 저것도 어떻게 또 다 손질하나 맞아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요렇게, 다리만 그치. 있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너무 센스 굉장히 있다. 네. 씻기도 좋고 편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씻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씻냐면은요.
요거 깨끗하게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요. 네. 만약에 우리 집 식구들은 절대로 껍질을 안 먹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도 되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이게 닭 껍질까지 같이 있어야 맛있는 닭국물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껍질은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지금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한번 물로 씻어준 다음에 헹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요. 우리가 낙지 왜 손질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어 손질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바락바락. 근데 낙지인가 문어는 밀가루랑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뻘에 들어있는 그 빨판에 들어있는 뻘을 조금 없애려고 밀가루랑 같이 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굵은 소금만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 같은 거, 고기 같은 것들을 소금을 약간 뿌리면은요, 그 염용이라고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물에 녹는 단백질,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국물을 끓이면 국물 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닭은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네. 이 닭다리살 통통하니. 네. 그렇죠.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네. 이렇게 깨끗한 닭다리살을 준비를 해야 국물도 굉장히 맑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닭다리 저렇게 해놓으면 몸통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몸통. 그래도 다리 먹겠다고 안 싸우면 되잖아요, 저게. 저 어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복을 준비할 건데요. 네. 전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쪽에 얇은 쪽 있죠. 네. 얇은 쪽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대고 숟가락을 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내는데요. 네. 잘라내기 전에 하실 게 있어요. 바로 뭘 하냐면 요 옆쪽에 보면 네. 요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네. 요게 지금 바로 바다이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껍질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뒤에 보면은 내장 있잖아요. 그쵸. 이걸 네. 잘라내잖아요. 네네. 근데 해신탕에는 요 내장까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잘라내지 않고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만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인 씨 요거 이제 버릴라 그랬죠? 버려야죠, 지금. 네. 안 버려요. 왜냐하면 요 해신탕에는 요 껍질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요거에 한약께서도 껍질 쓰잖아요. 네, 쓰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거를 네. 깨끗하게 솔로 많이 문질러서 네. 완벽하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네. 아주 말끔하게 지금 전복까지 손질이 다 됐습니다. 요거 입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네, 이빨은요. 요렇게 제거하면 그냥,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요게 요쪽에 보면 이빨이 있어요. 네. 이빨을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 되거든요. 제가 미리 다 손질을 해놔서 이빨이 지금 없는데 네. 이렇게 옆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시면 말끔하게 이것도 손질이 다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지금 문어가 있는데 이 문어는요, 이 머리 쪽, 이 대가리 쪽에 있는 내장을 말끔하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에 바락바락 씻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만약에 시장에 갔더니 냉동 자숙문어가 있다. 그 자숙문어는 급속으로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거는 그냥 해동만 살짝 시킨 다음에 소금물에 흔들어서 건지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육회공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요것만 남았어요. 인삼만. 자, 인삼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보면 요 뇌두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좀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고 쓰시는데 보통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을 갈라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통째로 다 넣고 나중에 건져내셔서 뭐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같이 잡수셔도 괜찮은데 네. 나는 인삼이 조금 안 맞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요것 대신에 제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요 인삼은 몸에 맞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면 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신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국물이에요. 국물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요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시팩 육수 다시팩. 주머니예요. 네. 이 육수 주머니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인삼이 안 맞아요 하시는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황기를 많이 넣으시면 돼요. 황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팩에다가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닭이라든지 뭐 해삼이라든지 아니면 전복이라든지 문어 뭐 이런 것들 넣을 때 가장 많이 넣는 게 뭐죠? 바로 향시채 중에서 양파잖아요. 양파. 네. 양파를 덩어리째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단맛의 국물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 대파예요. 대파. 근데 뿌리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대파 뿌리까지 넣게 되면 잡내도 없애줄 뿐 아니라 풍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네. 비린 맛도 없애주는 역할을 하니까 요것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 마늘이에요. 마늘도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아, 대부분 다 통째로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꿀팁이에요. 국물 빼지기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스를 썰어서. 해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요거 생강이에요. 네. 생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저는 요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지금 황태거든요. 네. 황태 요새는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껍질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치 쓰시면 돼요. 네. 깨끗하게 씻은 황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황태를 왜 넣냐면 멸치보다 이 황태를 넣는 게 훨씬 더 국물 맛이 구수할 뿐만 아니라 국물이 잘 우러나요. 그래서 맛에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이렇게 해서 멸치를 안 쓰시면 돼요. 넣으셨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그냥 묶어주세요. 깨끗하게. 황태포 없으면 황태채 써도 돼요? 아, 네. 아, 역시 좀 요리를 좀 아시네. 술안주는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황태 국물 우릴 때 저 대가리 쪽 네. 그쪽이 들어가야 국물 맛이 더 좋으니까 네, 채가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으면 이 대가리가 붙어 있는 쪽을 구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닭을 할 때요 살을 먹는다 그러면은 좀 작은 닭이 맛있고요. 국물을 맛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큰 닭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예인 씨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신 없어요. 이번 거는 분명히 맞추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이제 한꺼번에 다 넣을까요? 말까요? 아, 이걸 물어보신다는 건 넣지 말라는 거죠. 넣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맞죠? 네. 눈치만 빨라서. 냄비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다 넣으시고요. 한 네. 5리터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이 국물을 넣을 육수를 먼저 빼주세요. 네. 그래서 팔팔팔 끓고 있으면 제가 순서를 이제부터 정해드릴게요. 닭. 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닭을 먼저. 닭 먼저 넣고 네. 닭 먼저. 그다음에 전복 넣습니다. 이거는 다 넣으셔야 돼요. 네. 내장이랑 다 같이. 네, 다 같이. 그래야지 해신탕이 아주 이름 그대로 정말 보신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 넣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문어를 지금 넣을까요, 말까요? 문어는 마지막 아닐까요? 선생님? 딩동대.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문어살은 살짝 질겨지거든요. 오래 끓이면. 그렇기 때문에 닭하고 전복하고 요 국물이 아주 푹 다 우러나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40분 정도 후에 바로 요렇게 문어를 넣으시면 돼요. 네. 자, 근데 문어 넣을 때 같이 넣는 게 뭐냐? 바로 인삼이에요. 인삼도 같이 넣었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맛술이거든요. 맛술? 끓을 때 요 맛술을 끼얹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도 같이 넣어서 끓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요.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어요. 아, 끓고 이미 있죠. 40분 이상 끓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끓여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40분이 끓였잖아요. 네. 끓였으면 요 육수 국물에 있는 요거는 건져내세요. 야, 향 좋다. 굉장히 향이 좋죠. 네. 예, 구수하잖아요. 네. 요건 이제 건져내세요. 네. 자, 선생님 죄송해요. 자,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문어. 문어 넣고 네. 그다음에 요거 인삼. 네. 인삼 넣어요. 이렇게. 진짜 보양식이네요. 제대로 된 진짜 보양식. 보양식이죠. 이렇게 네. 해서 딱 얼마를 끓이느냐? 딱 15분간을 이제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해신탕이 만들어지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끓여질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아주 맛있는 무침을 하나 만들 거예요. 곁들여서 네. 먹을 거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해신탕에는 우리가 삼계탕 이럴 경우에는 큰 무깍두기 또 아니면 하얀색 무채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리고 백김치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해신탕에는 특별히 이렇게 인삼을 넣은 치커리를 같이 잡수셔야
이게 영양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치커리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 치커리. 요 치커리는요, 뭐 구입해서 그냥 깨끗하게 씻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씻어서 이렇게 썰어서 그냥 손으로 그냥 뚝뚝 떼어서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을 제가 좀 만들게요. 양념장 만들 때는 아예 무칠 볼에다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편하잖아요. 아, 그쵸. 두 번 일 안 하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인삼이거든요. 인삼도 같이 넣어주세요. 일부러 제가 좀 채를 썰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치커리에 같이 들어갈 청양고추 조금 네. 반 개 정도 채 썰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반 개 정도 이렇게 채 썰었어요. 아, 확 색감이 살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진간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요거 아주 간단해요, 만들기는. 그리고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마늘하고 파하고 넣어주세요. 다진 파. 네. 그다음에 요거 뭐지? 기름 매실청 같은 건가? 네,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네. 제가 요 마스크를 썼더니 냄새가 조금 덜 와요. 네.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또는 들기름 쓰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잘 섞어주세요.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 그냥 양념장 하실 때 너무 많이 쓰시던 거라서 네. 지금 딱 보시면 그냥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다 하시죠. 자, 요 틈에 문어를 이렇게 약간 조금. 야, 문어 진짜 제대로 하다. 요게 딱 이렇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5분 정도 또 익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먹기 직전이네. 바로 버무려 내시면 되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이 치커리가 오래 버무려져 있으면 약간 숨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먹기 직전에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묻혀주시면 돼요. 치커리가 좀 살아있어야 그렇죠. 그쵸. 신선하게 먹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바로바로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한번 손해가지고 보니까. 네. 이렇게 묻혀주세요. 야, 이거 그렇게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셔야 이게 굉장히 뭐랄까 풍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커리가 사실은 약간 쌉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신탕에 굉장히 맑은 국물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씹히는 인삼의 맛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식구들은 인삼은 조금 안 맞습니다 하시는 분은 빼셔도 괜찮아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 뭘 넣냐면 약간 싱그러우라고 오이채를 좀 썰어 넣거나 오이채. 아니면은 저거 하시면 돼요. 뭐지? 깻잎. 깻잎. 네, 깻잎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향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일단 군침이 한번 싹 입안에 네. 싹 돌게 하는 그런 향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삼이나 치커리 준비하시면 같은 돼요. 이런 채소류들이 여름철에 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름철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균들이 많이 몸속에서 자랄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병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커리나 인삼 같은 것들은 그런 이제 항균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름철에 좀 먹어줘야지만 장 속과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 이런 균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고요. 이래야지만 이제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가 있어서 보양식에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것들을 넣어 드셨던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됐어요, 거의. 보세요. 와. 다 익혀졌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야. 그릇에다가 와. 닭다리 하나 넣고요. 네. 전복도 그냥 같이 넣으세요. 저거 좋네. 다리 하나, 전복 하나, 그다음에 문어도 다리 이렇게 하나. 같이 더 넣으세요. 네. 이렇게. 안 싸우고. 안 그렇죠. 싸우고. 그리고 국물도 이렇게 좀 넣으시는데 제가 여기서 할 게 있어요. 국물이 좋을 것 같아요. 야, 국물 우러난 거 보세요. 네. 황태가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을까. 오. 요게 뭘 할 거냐면은요, 바로 요거 해야 돼요. 요게 지금 부추거든요. 부추가 들어가요? 네. 이 부추를요, 요렇게 데쳐서 네. 이렇게 넣으세요. 야. 그래서 살짝 데쳐요. 살짝 데쳐서 위에 올려서 같이 먹는군요. 네. 살짝만 데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본 선생님 야.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 일반적으로 저렇게 탕류를 먹을 때 네. 부추파하고 미나리파가 있는데 네. 그 혹시 뭐 사용하는데 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은 없는데요.
저는 왜 부추를 넣냐면 여름에는 사실 이런 보양식의 부추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넣어요. 만약에 미나리는 여름철에 사실 살짝 쓴맛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봄에 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 활용점점. 하나 비주얼이, 와. 국물을 이렇게 하나 더 끼얹어서 저 문어가 경주에 있는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착착 올려져 있는데 탁탁 쓸어주시더라고요. 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그냥 딱, 오늘 인삼 넣었잖아요. 인삼 넣었으니까는 요거 그냥 인삼을 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 국물 맛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쵸? 너무 맛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누룽지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으면 요걸 국물을 이렇게 넣어서. 아우, 너무 좋지. 저거 진짜 맛있어, 진짜 저거. 끝났다. 와. 근데 요거를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네. 제가 걷다가 달걀 하나 해놨거든요. 아유. 네. 알려 드릴게요. 달걀 하나만 주세요. 아우, 파 없어? 아우, 금상. 저기 파도 준비해 놓으신 파 것 있어요? 같은데요? 와. 자, 이렇게 넣고 네. 김가루 없어? 달걀을 그 그러시면 못 얻어주세요. 하나만 이렇게 넣고 요거를 팍 비벼요. 달걀은 아우, 하나만. 저거거든. 하나만.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뭐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누룽지가 바삭하게 건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렇게 국물에 넣으면 국물을 엄청 빨리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 최대한 그 빨아들이는 것을 감안하시고 국물을 좀 남겨두셔야 이렇게 됩니다. 했으면 네. 이제 죽까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제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국물 넣고. 야. 미리 주고 뭐 기다리라는 둥 이런 거 없기. 기다리면 식어서 안 돼요, 오늘은. 부추를 네. 살짝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 부추는 또 금방 숨 죽잖아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배달해 드릴게요. 잘 나왔습니다. 배달하는 동안 어르신 제 분, 얘기를 한다, 좀 할게요. 오늘은 뭐 기다리라는 얘기도 못 하겠고. 아까 전에 이제 인삼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뇌두를 잘라서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인삼 뇌두에는 이제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두를 먹게 되면 이렇게 구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뇌두는 항상 잘라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이 안 맞는 사람들, 아까 이제 환기도 좋은 약재지만 오히려 인삼 안 맞는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길경, 도라지를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인삼이랑 똑같은 효능을 내면서 같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났을 때 그 땀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요약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아주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들으시면서 조금씩은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이 좋은 약이야, 거 약. 얘기하세요, 예. 먹고 싶은데 오늘 이제 약이야. 생맥산 준비를 했잖아요. 네. 생맥산도 들어가는 약재들이 총 3가지인데 인삼, 맹문동 그리고 여름철에 빼먹을 수 없는 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근데 이거는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맹문동 2, 인삼 오미자 1, 2대 1대 1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너무 열성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인삼의 약성은 지갈생진이라고 그래서 갈증을 멈추게 해주고요. 몸 안에서 진액이 생겨나게끔 해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인삼이 사실 되게 좋은 약재이기도 하고 생맥산 자체는 우리 의원에 가면 네. 링거 맞죠? 수액 그쵸? 필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수액이 없을 때는 여름철에 탈진이 돼서 오거나 어떤 우리 열사병으로 왔을 때 네. 생맥산 가루잖아요. 항상 이거를 구비해 놓고 있다가 응급약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여름철에. 서병, 그러니까 여름병에는 생맥산이 기본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던 것들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차처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차와 약재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재는 거의 다 이제 말려진 것들, 그러니까 포제라고 하죠. 네. 뭔가 이제 약성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처치를 한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놓고 간다거나 이렇게 옆에서 너무 하니까 이거 한 입 먹고 하는데 이게 듣고 파는 게 계시죠, 맛있네요. 교수님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산처럼 이제 산재라고 해서 가루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네. 우리 약재로서 만들어진 이제 포제가 된 인삼이나 오미자나 맹문동을 이용할 때는 한 번에 놓고 달여서도 먹을 수 있는데 차처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인삼 중에서도 이제 수삼이고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이런 백삼이라고 그래요. 백삼.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재의 인삼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 백삼을 이렇게 아까 우리 채 썰어서? 네,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맹문동은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거 그대로 네.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오미자가 식품에서 사용하는 오미자랑 우리 약재로 사용하는 오미자가 많이 달라요. 우리 오미자는 사실 말리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냥 말렸기 때문이고요. 약재로 사용할 때는 술에 담갔다 말리거나 식초에 담갔다 말리기 때문에 마른 오미자라고 그래도 약성이 살아있고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차로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루 정도 먼저 이렇게 좀 불렸다가 색 이쁜 거 보세요. 네. 생오미자를 이렇게 물에 놓으면은 이렇게 쭉 색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불렸다가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냥 상온에다 불리기만 하면 상하거든요.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차로 만들 때는 오미자를 사셔서 물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약재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인삼이랑 맹문동. 참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리액션 없기도 힘든데 웬만하면 한마디 해주실 텐데 참 이게 대면 수업하듯이 지금 인터넷 대면 수업하는 기분인데요. 네. 여기 인삼이랑 맹문동 준비한 거를 여기 냄비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채 썰어서 넣어주시고 맹문동도 같이 일단 그냥 다 넣고. 네, 다 넣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맹문동의 비율이 제일 높아야 돼요. 네. 맹문동의 비율이 높아야 돼요. 아, 그리고 2대 나서 1대 1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물을 한 4리터 정도. 4리터 정도 넣고 하나 더 넣을까요? 맞아요. 네. 선생님 만약에 네. 인삼이 없고 홍삼 있는 사람은 홍삼 넣어도 되나요? 네, 홍삼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홍삼은 사실 이렇게 구중분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단맛을 더 느끼고 싶으면 홍삼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생맥산 차에 있어서만큼은 이 수삼, 백삼이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한 2시간 정도요. 팔팔팔팔 아, 그래요? 끓여주고. 끓이면은 네. 이렇게 이제 한약처럼 와. 우려나게 완전, 돼요. 네. 네. 그러면 얘랑 얘를 섞어 먹는 거예요?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 여기서 두 제가 개를. 질문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인삼 지금 우려냈는데 그 인삼 우려낸 거 혹시 그 인삼 먹고 싶어도 먹어도 되나요, 그럼? 우려낸 다음에 네. 있는 삼이요. 네. 사실 추출이 다 돼서 영양분이 그 안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기에 진액이 다 나와 있고 네. 먹으셔도 만약에 좀 씹고 싶은 게 필요하다 하면은 먹으셔도 되지만 네. 될 수 있으면 그냥 물만 마시는 게 훨씬 아,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네.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렸던 해신탕에 네. 같이 먹어야 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신탕 그러면 제가 아까 국간장하고 맛술을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문어도 찍어 먹고. 이게 보통 소금이 아니었군요. 네, 이게 일반 소금이 아닌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 고춧가루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저희가 굵은 소금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죠. 여기에다가 일단은 깻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섞습니다. 굵은 소금은 믹서기에 갈면 되는 거예요? 아, 되도록이면 믹서기보다는 그냥 방망이로 두드려서 곱게 가는 게 좋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씁니다. 그래야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탕소금이에요. 요 탕소금을 가지고 해신탕 국물에다가 간도 맞추시고 그다음에 해신탕에서 나오는 닭고기, 문어, 전복도 찍어 드시면 굉장히 알맞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다가 하나씩 다 놔드렸어요. 네. 예, 그렇게 한번 잡숴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이미 우리가 먹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근데 요거만 얼른 먹을 때 몰랐는데 소금 찍어서 먹으니까 한 2배 더 맛있는데 이거.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요, 요거 꼭 넣으셔야 돼요. 요게 지금 다진 청양고추인데요. 맨 마지막 해신탕에 부추를 살짝 데쳐서 토렴시켜서 올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청양고추를 약간 올려서 잡수시면 갖고 있었던 잡내라고는 1도 없고 굉장히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번 그걸 잡숴보실래요? 왜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아니, 제가 모사원 선생님 시간 좀 드리느라고 제 거를 조금 빼먹었어요.
닭다리의 껍질을 그대로 쓰셨는데도 네. 닭다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지방 함량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 부위 같은 경우는 이 껍질 밑에 지방 함량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담백하고 진짜 아주 저지방 고단백 식품 요즘 아주 유행하는 좋은 근데 보양식인 것 같아요. 요 오늘 주신 거는 이봉 선생님 너무 저희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살짝 불만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다리째 주시지 다리 살을 발려 주셔가지고 이게 왜 어딨나 좀 모르는 다음에 꼭 다리째 주세요. 제가 다리를 그냥 통째로 드리려다가요. 저희가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다 발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야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신탕 먹느라고 자꾸 있는데 이 치커리 무침이고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죠? 이거 그냥 맨밥에 네. 요거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어.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의서에 보면 사실 약보보다도 식보라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네. 잘 먹어야 된다고. 네, 네. 제가 생맥산도 준비해봤지만 우리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은 해신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생맥산 먹어봐야겠죠. 네, 무사 선생님 이 준비해 주신 이런 재료들을 저희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지금 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쉽게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마트 가니까요. 네. 요만큼 맹문동, 그다음에 인삼 팔죠. 그래요? 그다음에 건오미자도 마트 가면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씩 판매를 하니까요. 네.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지껏 얘기 다 했어요. 아까 너무 조심을 하고. 했구나. 뭐 하더라고요. 네. 했구나. 야, 근데 이거 이게 단맛이 없어서 그냥 먹으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신탕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균형감이 맛있어요. 좋아요. 네. 네. 눈이 이게 번쩍 뜨이는 맛인데? 시큼한 맛이 네. 새콤한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 꿀러서 먹어도 돼요. 꿀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해신탕 같은 걸 딱 드시고 이렇게 새콤한 걸 먹어주면 이게 침도 많이 나오고요. 위액도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딱 끝나고 이제 보양하고 한 잔 먹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같이 더울 때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메뉴네요. 네. 자,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미병 타파, 초간단 해신탕과 치커리 인삼 겉절이, 생맥산차 만드는 법 정리해 볼게요. 초간단 해신탕은 전복과 문어, 닭다리와 인삼, 부추, 누룽지, 청양고추 필요하고요. 국물 재료와 탕소금 양념도 필요합니다. 치커리 인삼 겉절이는 치커리와 인삼, 고추, 그리고 겉절이 양념장 준비해 주세요. 마시는 한방 보양식 생맥산차는 맹문동, 인삼, 오미자만 있으면 준비 끝. 우선 전복은 껍질째 씻어 손질하고요. 문어와 닭다리는 굵은 소금으로 씻어주세요. 인삼은 뇌두 부분을 자르고 부추와 청양고추도 잘라서 준비합니다. 다시팩에 물과 국간장, 맛술을 넣고 끓여 국물을 냅니다. 여기에 닭다리살, 전복을 넣고 끓인 후 문어와 인삼을 넣고 익혀주는데요. 잘 익은 전복과 닭다리살, 문어, 인삼을 썰어서 그릇에 담고 토렴한 부추를 올리면 완성! 탕소금을 만들어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커리와 뇌두를 제거한 인삼을 썰어주고요.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털고 잘게 썹니다.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어 썰어둔 재료와 버무리면 치커리 인삼 겉절이도 완성! 생맥산차는요, 맹문동과 뇌두를 제거한 인삼과 반나절 불린 오미자가 필요한데요. 진하게 우린 맹문동, 인삼에 오미자 우려낸 물을 섞으면 완성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 초간단 해신탕과 치커리 인삼 겉절이, 생맥산차로 우리 가족 건강 지키세요. 이 모사한 선생님은 좀 섭섭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주고 먹고 이러니까 참 좋네. 아니, 그래서 한 그릇 푸짐하게 드셨잖아요. 다들. 네. 아, 근데 저는 땀이 지금 확 나요. 이게 보양식의 해신탕 특징이죠. 먹으니까. 예. 맞아요. 예. 하고 열기를 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게 생마이 맞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싹 보세요. 지금 싹 치워놨어요. 이 지금 생마이 맞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 4초, 5초, 6초. 예. 이 생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연아 박사님 차례예요. 네, 오늘 뭐 해신탕에 어떤 그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지만 일단 저의 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비법으로 미병을 다스린 사람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일단 영상 먼저 보도록 하시죠. 건강한 노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그림이 좀 많네요. 네, 제가 40년 동안 그린 화가입니다. 사자를 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작품이 이렇게 작품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사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자 그림.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힘이 엄청 들었어요. 혼자 병수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달래고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사자 그림이었고 현재도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린 게 사자 그림이 돼버렸어요. 어린 시절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린 사자. 그 그림이 저 멀리 벨기에 전시회에 초청을 받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그녀는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절실히 느낀 건강의 중요성.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화가의 길을 열심히 걷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삶.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다 보니까 간에도 전이가 됐고 폐에도 전이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당뇨병 합병증까지 오시게 돼서 많이 힘들었고. 그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 건강식은 볶은 검은 콩인데요. 직접 볶은 검은 콩을 우유와 갈아서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시작된 주부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건강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대장암 가족력이 걱정돼 되도록이면 장에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식단을 차려 먹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건강한 건지 관리를 잘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아버지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상태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현재 상태를 같이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입 안쪽을 면봉으로 10회 이상 긁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질환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영양소나 생활습관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많이 먹지 않는데도 남들보다 쉽게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쉽게 축적되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생활 습관을 변경함으로써 비만이나 비만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철과 비타민은 식품이나 보조제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식단은 채소 위주 식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해요. 앞으로도 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유전자를 제대로 알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시대.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것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차윤환 박사와 알아볼 건강 비법이 뭔지 한번 보죠. 아, 유전자 검사예요? 예, 오늘 이제 그 미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병이 있는지 또는 미병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한 20년 전쯤에 엄청 유명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단어가 있어요. 그게 게놈인지 지놈인지 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게놈. 게놈. 예. 그게 바로 이제 유전자 지도, 즉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찾는 건데 그 유전자 지도를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학적인 발전이 진행됐고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유전자 검사로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검진하고는 다른 거죠? 건강검진은 지금 현실 세계의 나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 나의 건강.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든이 넘어서 해도 똑같고요. 언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검사로 어떤 항목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비만, 탈모, 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일단은 저희 이제 병원에서 또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상피세포를 추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면봉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면봉으로 입 안쪽을 긁어주시는 거예요. 비비면서 긁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 안쪽인데요. 그래서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상피세포를 긁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검사할 때 이 안쪽에 코 안쪽으로 밀어넣잖아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이제 증폭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 거죠. 옛날에 좀 막대 사탕 내가 많이 먹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통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넣어서 네, 부러뜨린 다음에 네,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신기하네요. 이거 무슨 SF 영화에서나 그래. 보던 건데 네. 뭐 이렇게 지금 저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영화에서만 나오던 거죠. 사실 지금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본인의 이 유전자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렸을 때 나한테 그런 유전자가 있었는지 어떤 항암제가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000,000가 넘는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10억이 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이 가격이 한 1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정말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데 비용이 $1,000 정도 미만으로 그래요? 줄어들었고 또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살펴볼 때는 10만 원대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한 6, 70만 원대까지면 충분히 나의 질병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헐리우드 배우 있잖아요. 안졸리나. 네. 안젤리나 졸리. 네, 아니, 맞아요. 그 배우도 그 난소암 그 유방암 이렇게 하고 절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네. 유전자 검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모 그리고 또 외할머니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BRCA,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그 가족 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궁금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비쌌거든요. 비싼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본인한테도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실제 질병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60%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방을 미리 절제하는 수술까지도 감행을 했었죠. 근데 우리 유전자 검사 이러면 친자 확인 정도? 그렇죠. 네. 드라마에서 보는데 네. 그 정도 생각했는데 앞서 모사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제 뭐 비만, 탈모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네. 좀 조사를 해왔어요. 보면 암, 비만, 또 노화의 속도도 알 수 있고요. 체지방률, 중성지방의 농도, 골밀도 등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비타민, 아연, 칼슘 같은 영양소 대사 능력도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기미, 여드름 발생 정도, 주근깨, 튼살, 운동 후 체중 감량 같은 미용적인 부분도 유전자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우리 집안이 원래 좀 통뼈야. 우리 집안이 원래 운동신경이 좋아.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좋아. 뭐 이런 것들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육 발달 능력. 그다음에 악력, 그다음에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이런 거와 같은 운동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부상이 나온다고? 예. 아니, 제가 달리기를 조금 못하거든요. 이것도 유전자 탓이네요. 탓이 아니네요. 넌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선전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런 능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났겠죠. 네. 게다가 요즘 또 더 많이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있죠. 네.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이라든지 카페인 의존성,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알코올 의존성, 식욕이나 단맛, 짠맛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도 요즘 저희 의학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술 잘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술 센 사람들 보면 그것도 유전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술 내가 좋아하는 술 있죠? 네. 뭐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 있고 요즘에요. 와인이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정말 와인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혈액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좋아하는 술이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혈액형도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유전자 자체가 나의 어떤 식성이나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나오는 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갖고요. 내가 불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까지도 모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재밌는 항목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태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먼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가 그쪽 유전자를 취약하다면 그걸 좀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겠고요. 네. 또 우리 아이가 이런 쪽으로 좀 취약하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 영양분을 더 공급해주거나 운동을 더 시킬 수도 있는 노릇일 거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특정 암에 대한 검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유전자 검사 해봤거든요. 네. 연봉 이렇게 해서 네. 한 2주 전쯤 했나? 2, 3주 전에 했어요. 했죠. 맞아요. 네, 네.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왠지 뭔가 기분이 성적표 네. 받는 기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민욱 장 교수님 교수님. 먼저 네. 볼게요. 장민욱 교수님은 콜레스테롤. 네, 정말 이 콜레스테롤 이 유전자 분석 항목이 총 7개 정도의 유전자를 네. 분석했던 항목인데요. 아시안인,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도 많이 반영이 된 아주 정밀도가 높은 검사였고, 실제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먹은 지 이제 4년 정도 되었고, 저희 아버지도 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세요. 저랑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제 협심증도 한번 앓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미리 이걸 좀 알았더라면 30대 초반 또는 20대 후반부터라도 식생활을 좀 더 노력을 했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좀 음주에 좀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요. 지방간이라는 판정도 제가 잠깐 받았었는데 네. 지금 뭐 약 먹고 아주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건강검진은 지금 우리 몸속에서 건강적 이상, 즉 질병 같은 것들이 이미 발생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유전자 검사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는지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르다. 즉 미리미리 주의를 하자. 유비무환 이런 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신 차 박사님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체질량 지수, 카페인 의존성이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게요. 뭐 저도 여러 가지 결과를 다 받아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보시면 벌써 이제 체질량 지수가 뭐냐. 몸이 좀 이렇게 좀 풍성. 비만은 아니고요. 좀 풍성하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카페인 의존도 실질적으로 제가 커피를 먹으면은 3샷에 한 반 정도 쭉 빨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게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MC진 한번 이정 아나운서랑 저랑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이건 뭐야? 아니, 잠깐만요. 저 하나만 짚을게요. 이거 오타 잘못 났네. 아니, 제가 무슨 남성용 탈모 여성인데. 이거 아니에요. 잘못됐네. 이게 발현이 안 됐다 뿐이지 장애인 MC의 이 유전자 속에 남성형 탈모의 유전자 한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탈모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연구를 기반으로 했던 연구라서 한국 사람에게는 100%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장애인 MC가 나중에 아들을 출산한다면 남성형 탈모는 안드로겐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형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탈모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나중에 아들 낳으시면 미리 좀 관리를 시키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게 희한해. 발목부상이라는 게 어떻게 거기에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근육의 신전과 이완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의 어떤 힘, 활성도를 측정하는 그런 유전자였는데요. 이 유전자가 취약한 경우에 한국 사람은 잘 발목을 삔다는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등산하다가 이게 균형을 잘못 잡아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목이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네. 자, 네. 이제 장수밥상 운우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체중 감량을 회복.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간만 민감도. 요요 아니에요? 이건 뭐죠? 살만 빼면 자꾸 찌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요요 맞습니다. 저기. 아, 정말요? 요요 가능성을 봤던 유전자였어요. 체중 감량 후 회복은 요요가 잘 올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라서. 어떻게 좀 어렵다는 어떻게 거. 보면은 저게 몸이 상당히 정직하다. 왜냐하면은 굶어가지고 살 좀 뺐는데 바로 먹으면 몸이 알아서 흡수를 쫙 해가지고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저 단맛 민감도는 단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맛에 민감하니까 덜 먹는다는 거예요? 저게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달지가 않네 하면서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저 결과에 저는 좀 신뢰를 하는 게 저희 집이 되게 당당한 집안이거든요. 양가 모두 다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요? 저는 필연적으로 이제 당뇨가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단맛 민감도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단맛 민감도 부분에서 위험하면은 단맛을 못 느끼니까 나는 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 생활과 식습관이 너무 오래되면 당뇨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미리미리 단맛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의미로 이 유전자 검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신기한데 유전자 검사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자,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많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게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곳인지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서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고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니까요. 뭐 남성형 탈모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문가나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짚어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남성형 탈모는. 아니 이 검사를 해봐도 좋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대충 나와요. 맞아요. 네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등산 갔다가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다치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신기한 거 잘 봤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또 휴가의 피크 시즌이잖아요. 네, 네. 이번 주말에도 많이들 나가실 텐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